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판도라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왜 판도라인입니까? 판도라를 한 9개월 했는데요. 네네. 이번 판도라에서 가장 좀 보람을 낀. 제가 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다. 예. 정도원 전 의원이 예. 그런 그 키워드를 던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아예 규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엄청난 데이터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아주 있었죠. 그랬군요. 네. 저도 감동했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낮지 않았느냐 임기 말에. 근데 지지율도 그렇죠. 임기 말에 27%였는데요. 네. 낮지 않았습니다. 높았어요. 고압보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보다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4% 5%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도 높았고. 그래서 지지율로도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다. 네네. 그런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역대 최고였어요. WEF요? 네. 11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경제 11위권, 12위권 경제 대국이다.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업적이에요, 그게. 네. 특히 그 경제 지표에서 상당히 상승세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이나 기업들도 아니 이렇게 잘할 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환 보유고도 제일 높았고요. 그죠. 모든 부분에서 경제 최고였죠. 지표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의 지수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 제일 높았습니다. 31위가 제일 높은 제일 높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순위가 매우 낮군요. 매우 낮은데 더 낮아졌나요 요즘에? 주로 북유럽 국가가 수위를 다 차지합니다. 1등부터 한 5등, 6등까지 다 차지해요. 네. 그래서 31위가 최고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70위까지 떨어졌죠. 70위요? 네. 이번 정권에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올해 2017년 네. 는 63일 올라간 이유가 JTBC 보도 있잖아 이런 게 활발해가지고 네. 그나마 7등이 올라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태블릿이 한 7위 올린. 네. 그리고 이제 ICT요? ICT 세계 경쟁력 노무현 대통령 때 세계 3위였습니다. 세계 3위요? 네. 그 정보화 지수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정보 경쟁력. 그래서 이제 영국의 EIU라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다 외우시는 겁니까? 네. 거기서 발표했는데 ICT 세계 경쟁력이 3위였어요. 3위요?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오우. 지금은 25위로 추락했습니다. 어휴, 많이 떨어졌네요. 다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IT 인프라를 깔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개했었죠. 네. 그런 게 다 망가졌어요. 네. 그리고 뭐 정통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경제 거시지표만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 좋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지속 성장 지수. OECD 28개 국가를 측정했는데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등이요? 1등은 아닌데 네. 지금은 거의 최하위 순위. 다른 정권 때보다 가장 순위가 좋았다? 예. 근데 이제 잠재 성장 지수, 이건 뭐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건데, 네.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네. 노사 갈등, 사회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거의 뭐 최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정두원 전 의원께 감사의 뜻을 한번. 감사하죠. 네. 그분은 그냥 진짜 흔히 얘기되는 뭐 임기 말에 지지율 완전 끝났냐? 뭐 이런 끝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만 달랑 들고 나왔다가 된통 그냥 덥석.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연 요청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이건 제가 여러 번 했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 근거 자료, 통계 자료, 수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 판도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다 개인적으로 수집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제작진에서 뭐 대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본 작성할 때 질문지를 제작진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대본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이번 주 정청래 판도라 주제는 뭘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라고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다른 출연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자리에 앉는 건가요? 이번에는 제 판도라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공수처를 가지고 했고. 네, 공수처였죠. 근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하려면 링컨을 닮아야 된다. 네. 근데 링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 아니냐. 예,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하지 말아라. 그렇죠. 덕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잠깐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요? 아, 인정 못합니다. 그 근거가 뭐죠?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준비된 부분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평소에 알고 계시던 다양한 데이터. 그렇다면 굉장히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네. 야, 저는 좀 이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왜 저렇게 정두원 의원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나. 근데 본인은 내가 이런 자료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본인은 실패한 근거를 못 댄 거죠. 그 근거를 전혀 못 대고 준비했다기보다 약간 논쟁이 될 때 원래 갖고 있던 그 데이터를 제시한 거고, 링컨 대통령 그만큼 존경한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했던 그 정신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지 못하고 정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면서 끼워 넣으면서 이제 쥐줄도 봐. 이렇게 갔죠. 이제 본류에서 이제 벗어나 있어서 이제 편집된 부분인데, 제가 녹화 현장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네.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보수 진영이 존경하는 인물이 백범 김구가 많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 네. 친일 진상 규명법 이런 거 가지고 KBS 심야 토론에 붙었거든요. 네. 그때 새누리당 모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미리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네.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다를까 백범 김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이니까 즉석에서 제가 물었어요. 아무개 의원님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뜬금없이 제가 물었어요. 했더니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유도를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좋습니다. 백범 김구를 존경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친일 진상 규명법 이걸 하고 있으니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조국에 돌아올 때 흉중에 273명의 살생부 명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임시정부 정승학 정치부장에게 시켜서 극악한 친일을 했던 263명,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것이 2000년 월간중앙 8월 특대호 특종 발굴로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263명 안에는 조선일보, 방응모, 네. 동아일보 김성수, 김환란 다 있습니다. 이화여대 김환란. 네. 네. 다 있어 263명. 자,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고 하니 백범 김구 선생이 이게 규정한 263명 이건 당연히 친일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아니 아무 말도 못해도 뭔가 다음 진행은 있었을 거예요. 오버버 그러죠. 아하. 그랬더니 뭐냐면 부분적으로 존경합니다. 부분적으로. 네. 할 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분이 현역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살생부 명단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KBS 생방송 때 그 보여줬거든요. 보좌관이. 거기 이제 다 있어요. 박정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박정희 뭐 이런 사람 끼면 안 된다. 친일파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반박자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사건이 됐냐면 네네. KBS 정현주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누가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당에서요? 네. 왜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왜 KBS 심야 토론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말이 안 되네요. 그거는. 정현주 사장이 고발당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를 고발해라. 네. 당사자를. 그렇지. 같이 한번 싸워보자. 네네. 저는 고발을 못했어요. 아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판도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그 부분 편집됐군요. 그 부분이 편집됐죠. 그러니까 이제 링컨을 존경한다고 그러길래, 그리고 또 백범 김구도 존경한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나 했었고, 또 하나 편집된 부분은 뭐냐면, 적폐청산 이런 거 하지 말고 관용으로 가자 어쩌건데 그랬어. 관용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인데, 나치 부역자들 2년 6개월 동안 나치 부역을 했다 해서, 다 처형하지 않았느냐.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되겠냐 묻고 프랑스 국민들이 그러자라고 해서 합의를 해서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가 됐다. 근데 우리는 263명을 처형하기는커녕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친일청산을 못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적폐청산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관용을 베풀면 베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시대의 참 판도라인 정청래 전 의원의 활약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또 제작진 입장에서는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물어봤어요. 네.
배철수 MC한테 네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방송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네.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정도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주주 거죠. 주주 겁니다. 뭐 그때는 하나만한 대답을. 네. 그 얘기는 그래도 잘 넘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뒤쪽에서 이제 완전히 틀리셨죠. 아, 그렇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판도라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왜 판도라인입니까? 판도라를 한 9개월 했는데요. 네네. 이번 판도라에서 가장 좀 보람을 낀. 제가 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다. 예. 정도원 전 의원이 예. 그런 그 키워드를 던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아예 규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엄청난 데이터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아주 있었죠. 아, 그랬군요. 네. 저도 그래서 감동이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낮지 않았느냐, 임기 말에. 근데 지지율도 그렇죠. 임기 말에 27%였는데요. 네. 낮지 않았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올해 2017년 네. 는 63일 올라간 이유가 JTBC 보도 있잖아. 이런 게 활발해가지고 네. 그나마 7등이 올라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 태블릿이 한 7위 올린. 네. 그리고 이제 ICT. ICT요? ICT 세계 경쟁력, 노무현 대통령 때 세계 3위였습니다. 세계 3위요? 아, 네. 그 정보화 지수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정보 경쟁력. 그래서 이제 영국의 EIU라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다 외우시는 겁니까? 네. 거기서 발표했는데 ICT 세계 경쟁력이 3위였어요. 3위요?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오우. 지금은 25위로 추락했습니다. 어휴, 많이 떨어졌네요. 다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IT 인프라를 깔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개했었죠. 네. 그런 게 다 망가졌어요. 네. 그리고 뭐 정통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경제 거시지표만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 좋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지속 성장 지수. OECD 28개 국가를 측정했는데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등이요? 1등은 아닌데 네. 지금은 거의 최하위 순위. 다른 정권 25등. 때보다 가장 순위가 좋았다. 예. 근데 이제 잠재 성장 지수 이건 뭐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건데 네.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네. 노사 상당히 상승세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이나 기업들도 아니 이렇게 잘할 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환 보유고도 제일 높았고요. 그죠. 모든 부분에서 경제 최고였죠. 지표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의 지수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 제일 높았습니다. 31위가 제일 높은 제일 높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순위가 매우 낮군요. 매우 낮은데 더 낮아졌나요, 요즘에? 주로 북유럽 국가가 수위를 다 차지합니다. 1등부터 한 5등, 6등까지 다 차지해요. 네. 그래서 31위가 최고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70위까지 떨어졌죠. 70위요? 네. 이번 정권에서 좀 높았어요. 고압보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보다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4% 5%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도 높았고. 그래서 지지율로도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네네. 그런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역대 최고였어요. WEF요? 네. 11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경제 11위권, 12위권 경제 대국이다.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업적이에요, 그게. 네. 특히 그 경제지표에서